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분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4장 7절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극값을 조사하는 것하고 그걸 또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어떤 함수의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하고 이계도 함수를 알면 그래프의 모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역시 극값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극값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어떤 함수가 양쪽 끝점에서도 함수값을 갖는다. 즉 닫힌 구간, 폐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다 그러면 그때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은 끝점을 포함해서 그 안쪽에서는 극값까지 해서 그 끝점과 임계점을 조사하면 된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었죠.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최적화 문제라는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극값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우선 여러분 교재에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농부가 1200m의 재료를 가지고 곧게 뻗은 강을 경계로 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 울타리를 치려고 한다. 강 쪽에는 울타리가 필요 없다. 자, 그럴 때 울타리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런 직사각형 수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쪽 아래쪽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강은 이 경계가 이렇게 직선길이에요. 자, 그래서 농부가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강 쪽은 크게 뭐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울타리를 이렇게 3면에만 치려고 합니다. 울타리를 3면에 칠 텐데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울타리를 칠 거다. 그런데 3면에만 칠 거고 이쪽 아래쪽 강을 경계로 하는 부분은 울타리를 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도록 울타리 이 모양을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이즈를 정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사이즈를 한번 정해 볼까요? 이렇게 세로를 y라고 놓고 가로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쪽도 세로니까 y만큼 길이가 하나 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농부가 울타리 재료를 1200m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x와 y 두 개를 합하면 1200이 돼야 되겠죠. x 플러스 2y는 1200. 이렇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넓이는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되지요. x 곱하기 y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이것의 최대가 어떨 때 생기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두고 울타리 재료가 1200m가 있었으니까 x 플러스 2y는 1200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넓이는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는 땅 모양, 그 넓이는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가로 세로 곱하면 되니까 x 곱하기 y 이렇게 될 텐데 우리는 변수를 하나로 만들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y는 1200이 돼야 되니까
그 중에 x라는 값은 이렇게 넘기면 1200-2y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 값이 x입니다. 그렇다면 넓이는 1200-2y, 거기다가 y를 곱하면 되겠죠? 전개하면 1200y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라는 함수는 y라는 변수를 가지고 표현해서 1200y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죠. 자, 그럴 때 이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극값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분해야 돼요. A'을 계산해 볼까요? Y로 표현된 거니까 Y로 미분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Y로 미분하면 1200Y는 1200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Y 제곱을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정리해요. 4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묶어내면 300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A' 부호를 조사할 거니까 A'이 0 되는 곳을 체크해야 돼요. A'이 0 되는 곳은 300 마이너스 Y 이게 0 되는 곳이죠. 4는 플러스니까 A' 부호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그렇다면 Y가 300이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후로 해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나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부호를 조사를 해볼까요? A'은 4 곱하기 300-Y였으니까 이게 0 되는 곳은 Y가 300인 곳이고 Y의 값이 300일 때 중심으로 해서 A' 부호를 조사합니다. 오른쪽은 Y가 30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Y가 300보다 크면 300에서 300보다 큰 값을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A'은 마이너스. 왼쪽은 Y가 300보다 작으니까 300에서 300보다 작은 값을 빼주면 부호는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A라는 함수의 상태는 Y가 300일 때 중심으로 왼쪽은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오른쪽은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인데 300이라는 곳에서 y가 300일 때 주어진 함수 넓이를 구하는 a라는 함수는 끊기는 점은 없어요.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판정법을 사용해서 이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극값을 갖는 곳인데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인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함수값이 극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사이즈를 정하고 싶은 거니까 이 극대나 극소가 최대나 최소가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이 극대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y는 300에서 극대값을 갖는 건데 그렇죠? 그 왼쪽을 보면 y가 300보다 작은 쪽, 왼쪽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예요. 증가하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 거니까 당연히 함수값은 왼쪽에서는 300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왼쪽에서는 계속 증가하면서 여기 이 300일 때까지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은 y가 300보다 큰 쪽인데 a의 상태는 감소 상태지요. 300에서의 함수값을 치고 돌아서면 계속 감소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오른쪽에도 300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극값을 갖는 곳이 여기서 유일하고, 그렇죠? 유일한 극값을 갖는 곳입니다. 더 있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극값을 갖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 되는데 금방처럼 왼쪽은 계속 증가 상태, 오른쪽은 감소 상태니까 당연히 왼쪽, 오른쪽에 300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이 값, 면적, 그것은 Y가 300일 때의 면적을 계산하면 이 면적에서는 최대값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극대값이었는데 유일한 극값을 갖는 곳이고 왼쪽은 증가 상태, 오른쪽은 감소 상태니까 왼쪽, 오른쪽에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곳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럼 결정이 됐어요. 여기서 값이 최대값이다라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우리는 극대다라는 걸 보이고 끝내면 안 돼요. 최대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최대를 묻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이즈를 결정해라 그랬으니까 y는 300 이렇게 정하면 되지요. 그렇죠? 해서 울타리는 예, 이 세로의 값이 300m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쪽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아래쪽은. 자, 그렇다면 x는 얼마일까라는 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다 합쳐서 1200이 돼야 되니까 남는 x의 값은 600m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은 1200m에서 y의 2배, 2y를 빼주면 된 겁니다. 그래서 1200에서 300 곱하기 2, 600을 뺐으니까 남는 건 600m. 됐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x는 600m로 y는 300m로 이렇게 결정해서 울타리를 3면에 치면 그때 땅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온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폭이 3km가 되는 곧게 뻗은 강이 있다. 어떤 사람이 제방 위의 점 A에서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A라는 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정반대편 제방으로부터 정반대편 제방은 여기 C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아래로 8km 떨어진 곳, 아래쪽으로 이렇게 8km 떨어진 곳, 지점 B에 여기 B라고 써놨어요.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한다.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시간을 가장 적게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우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너가는 방법이 있다. 강폭은 3km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는데 방법을 세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를 타고 강을 가로질러 지점 C까지 간 다음에 그냥 바로 건너가는 거죠. 바로 건너가서 다음에 지점 B까지는 이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강만 건너고 아래쪽으로 8km를 달려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지점 B까지 그냥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되겠죠. 여기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B하고 C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 D를 결정해서 여기 C하고 B 사이에 D라는 점이 있어요. D는 C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에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남는 것만큼은 뛰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D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남는 B까지는 달려가는 것.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장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배를 타야 되는 게 있고 달려가야 되는 게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게 빠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배의 속도는 6km per hour예요. 시간당 시속 6km 속도가 나오고 이 사람의 달리기 속도는 8km per hour예요. 시간당 8km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렇다면 이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 가장 빨리 지점 B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상륙해야 하는지 D를 정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합하면 D는 C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를 타고 C에 가서 나머지 달려가니까. 그런데
또 앞에 두 가지 방법을 역시 또 생각을 해보면 D는 B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배를 타고 B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방법은 C도 아니고 B도 아닌 어떤 지점에다가 놓고 나머지를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배의 속도하고 이 사람의 달리기 속도하고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D라는 이 지점을 C에서 X 킬로미터 아래쪽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방법을 종합했을 때 X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D가 C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또는 8이 될 수도 있어요. D가 B가 되면 여기 지점 거리가 8km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X가 0 이상 8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닫힌 구간에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계산해서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끝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강폭은 3km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지점 D, D는 C에서 Xkm라고 했어요. 근데 강은 이렇게 곧은 강입니다. 곧게 뻗은 강. 그렇죠? 이 양쪽 경계가 평행한 직선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배를 타고 여기 D라는 이 지점까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면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간 이 거리는 이 직각삼각형이 생겼네요. 네, 이쪽이 3km고 이쪽이 xkm니까 빗변의 길이는 루트 제곱 더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9km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여기 xkm 지점까지 배를 타고 나머지를 달려갔을 때 그럼 전체는 8km니까 이 사람이 나머지 달려가는 것은 8-xkm는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 x를 가지고 사용된 시간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사용된 시간을 tx라고 둘게요. time이란 뜻으로 대문자 t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km 갔을 때 시간은 tx. 그럼 x마다 값이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tx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용한 시간이니까 배를 타고 간 시간이 있을 거고 나머지 달려간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간 시간 플러스 그리고 달려간 시간 이렇게 재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배를 타고 간 시간이라는 것은 배를 타고 간 거리가 루트 x제곱 플러스 9km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배를 타고 갔을 때 배의 속도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속도라는 것은 배를 타면 시속 6km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이게 배를 타고 간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는 달려갔으니까 달려간 시간. 그럼 달려간 거리는 8-xkm예요. 그렇죠? 그럼 역시 속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달려가면 시속 8km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리를 속도 8로 나눠주면 그때 걸린 시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달리기를 했을 때 걸린 시간. 그것은 8분의 8-x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시간의 단위는 시속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거니까 배는 시속 6km, 달리기는 시속 8km. 이렇게 했으니까 시간의 단위는 hour. 요거는 1시간이 됩니다. hour.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tx를 계산했어요. tx는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x 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x는 아까 얘기한 대로 d라는 지점이 c가 되면 0,
그렇죠? D라는 지점이 B가 되면 8이 되는 거죠. 해서 0 이상 8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tx라는 함수를 볼까요?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예, 불연속되는 부분이 없죠. 루트 안에 있는 값 x제곱에 9를 더했으니까 0 이상인 값이고, 그렇죠? 그게 분모에 가 있는 것 아니니까 예, 분모형 되는 것 뭐 제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있는 8분의 8 마이너스 x. 이건 다항함수 모양이죠. 당연히 연속함수죠. 그렇다면 연속함수 두 개를 더해 놓은 거니까 tx는 연속함수죠. 그렇다면 tx는 닫힌 구간, 폐구간 0부터 8까지 해서 연속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이 되는 함수니까 이 연속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 앞에서 배운 정리를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tx의 최대 최소는 끝점에 있든지 첫 번째, 아니면 임계점에 있다 두 번째.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끝점하고 임계점을 조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끝점은 0과 8이니까 주어져 있는 거고, 임계점은 t'x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분할 수 없는 점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가봅니다. 자, 그렇다면 tx를 미분해 볼까요? 예, tx가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t 프라임 앞에 거 먼저 미분합니다. 곱해진 상수 6분의 1은 그냥 곱하면 되지요. 루트 어떤 함수 미분하면 루트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2 루트 어떤 함수 분의 1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떤 함수 부분이 있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9를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9를 미분하면 2x지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이렇게 되네요. 앞에 6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앞쪽에 있는 걸 미분한 값은 6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이렇게 되네요. 뒤에 거 미분한 것은 8분의 8, 1이고 미분하면 0이죠. 그럼 필요 없죠. 마이너스 8분의 x 미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래서 뒤에 거 미분한 건 마이너스 8분의 1. 그렇죠? 자, 그러고 나니까 t'x의 모양을 보면 앞에 있는 것에서는 분모에 루트 x제곱 플러스 9가 있었지만 이 값이 0 되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9, 실수제곱에 9를 더한 거니까 0보다 큰 값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계산 안 될 이유가 없죠? 예. 그렇다면 0부터 8까지 해서 다 계산되는 거니까 t'x를 구할 수 없는 곳은 없다. t'x를 구할 수 없는 곳. 예, 우리 특이점이라고 했죠? 예, 미분할 수 없는 곳. 특이점. 그러니까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점만 계산하면 됩니다. 임계점은 전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정점은 미분계수가 0 되는 곳. 그렇다면 t'x가 0 되는 x의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t' 예, 모양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6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1. 이게 0 되는 곳이니까 예, 두 값이 같으면 0이 되겠죠. 빼서. 그렇죠? 해서 0 되는 곳은 6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가 8분의 1하고 같아지는 곳이죠. 예, 이렇게 되도록 x의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곱한 것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같아지면 되죠. 1은 곱하나 안 하니까 정리하면 6 루트 x제곱 플러스 9하고 8x가 같아지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돼요. 제곱하면 루트를 없앨 수 있으니까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겠습니다. 6하고 8, 예,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면 이쪽은 3이 되고 이쪽은 4가 되겠죠. 그리고 제곱합니다. 예, 그렇다면 3 루트 x제곱 플러스 9를 제곱한 것하고 4x를 제곱한 것하고 같아지는 x를 계산하면 돼요. 4x 제곱하면 16x의 제곱, 3 루트를 제곱하면 9 곱하기, 그리고 루트는 치우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9.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9x제곱, 이렇게 곱하면 81이니까
9x제곱 이쪽으로 넘기면 16x제곱에서 9x제곱 빼주면 7x제곱. 그것이 81이 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x제곱은 7분의 81 되는 곳이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81 되는 곳인데 x는 0하고 8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는 계산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럼 x는 루트 7분의 81. 81은 9의 제곱이니까 루트 7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루트 7분의 9. 그렇죠? 네, 이렇게 정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정점하고 끝점. 끝점은 예, 0하고 8이죠. 그렇다면 x가 루트 7분의 9일 때, x가 0일 때, x가 8일 때 이렇게 세 값을 계산해 보고 예, 시간을 계산해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x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0에서의 함수값, 예, x가 0일 때 걸린 시간, 8에서의 함수값, x가 8일 때 걸린 시간, 루트 7분의 9일 때 함수값, x가 루트 7분의 9일 때 걸린 시간, 예,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가장 짧은 시간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예, 조금 전에 t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t는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x 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tx를 다시 한번 써보면 tx는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0일 때, 8일 때, 루트 7분의 9일 때 시간 t를 계산해 보고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할 거예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예, 6분의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죠. 예, 뒤에 건 8분의 8, 1이고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은 6분의 루트 9, 루트 9 하는 것은 3이니까 6분의 3 하면 예, 2분의 1이죠. 2분의 1, 0.5. 그러면 1하고 더했으니까 1.5 다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1.5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해서 x를 0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직접 예, 배를 타고 C에 가서 그렇죠? 나머지를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1.5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예, 여기 C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 x에다 8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8, 여기다 8 대입하면 됩니다. 6분의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뒤에 있는 건 없어졌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 있는 값만 계산하면 되고 이 값은 6분의 루트 8864에다가 9 더하면 73이니까 6분의 루트 73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예, 루트 73 하는 것이 예, 8.5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요. 해서 예, 6분의 루트 73은 1.424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만 예, 우리가 사용을 하면 1.424 시간 예,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어쨌든 1.5 시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x가 8일 때니까 b까지 그냥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달려가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여기 이제 d라는 지점이 하나 생긴 게 있었습니다. 루트 7분의 9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루트 7분의 9일 때 계산하면 되고 여기 x에다가 루트 7분의 9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6분의 루트 그리고 그 안의 값이 루트 7분의 9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뒤에 있는 값도 8분의 8 마이너스 루트 7분의 9 그렇죠?
그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앞쪽에 루트 안쪽에 것은 루트 7은 제곱하면 7이니까. 그렇죠? 7분의. 그리고 9는 제곱하면 81. 그렇죠? 해서 7분의 81 플러스. 뒤에 9가 있는데 7로 통분하면 7분의 79, 63. 그렇죠? 그 루트 안에 있는 것은 7분의 80이라고 63 더하면 144가 되고요. 그렇죠? 루트 안에 있으니까 이건 루트 7분의 하고 루트 144인데 144는 1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2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루트 7분의 12. 근데 그것을 6으로 나눴으니까 나누면 루트 7분의 2가 되죠. 앞에 있는 값은. 그렇죠? 뒤에 거는 8분의 8은 1이고 그 다음 요 뒷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8 루트 7분의 9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루트 7이 있으니까 8 루트 7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 루트 7분의 하고 쓰면 8 루트 7분의 여기는 8이 곱해졌으니까 위에도 8을 곱하면 16, 뒤에 거는 마이너스 9. 그렇죠? 그럼 8 루트 7분의 하고 7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7하고 7하고 약분하면 루트 7이죠. 그래서 8 루트 7분의 7 약분해서 8분의 루트 7 하고 쓸 수 있어요. 8분의 루트 7.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1을 더한 거니까 1에다가 8분의 루트 7 갖다 더하면 되고 루트 7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루트 7이 2.6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8로 나누고 1 더하면 대략 근사값으로 1.331 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 됐어요. 해서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x가 0일 때, 즉 C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 8km를 달려갔을 때 걸린 시간은 1.5시간. 그렇죠? x가 8일 때, 즉 여기 목적지 B까지 그냥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그때 걸린 시간은 1.424시간. 그렇죠? 그 다음 x가 루트 7분의 9일 때, 즉 이만큼 루트 7분의 9km만큼 아래쪽에 D를 정하고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나머지를 달려간 거죠. 그렇죠? 나머지 8에서 루트 7분의 9km 남는 것은 달려갔습니다. 그때 걸린 시간은 1.331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최대 최소가 있어야 되니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번째 거죠. 그래서 x가 루트 7분의 9가 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x가 루트 7분의 9일 때 가장 빠르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미분 파트는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그 뒤쪽에 가서 이제 적분 응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 적분 파트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급수 배우고,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 배우고, 이렇게 하면 이번 학기가 정리가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